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2024년 3월 셋째 주, 넷째 주 주간 핫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화의대 부속 목동병원에 장애취나 산부인과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는 여성장애인들이 특수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갖춰진 병원에서 임신 출산부터 신생아 관리, 부인과 진료까지 원스톱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 산부인과 인프라를 강화했는데요. 서울시는 장애 친화 산부인과 운영을 위해 이화의대 부속 목동병원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이대 목동병원 별관 B관 5층에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설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휠체어 이동과 회전 공간이 확보된 진료, 분만 수술실 등 시설을 기반으로 휠체어 체중계, 이동식 전동 리프트, 침대 타입의 흉부 엑스레이, 전동 침대 등 여성장애인 맞춤형 장비를 갖췄습니다. 장애 친화 산부인과는 적절한 산과와 부인과 진료를 제공해 여성장애인과 태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 관련 기관과 협력해 여성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부인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외래 진료실과 분만장, 병동의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진료 전 과정에서 24시간 365일 고위험 분만과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성해병원을 지정 준비 중이며 지난해 개소한 서울대병원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포함해 총 3곳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여성장애인들이 장애 친화 산부인과에서 물리적 접근성 문제와 고위험 분만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출산해 아이와 산모가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3월 14일 웰페어 뉴스 기사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장애인 단체가 이를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는 20일 그동안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과중하게 부여됐다고 전제한 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 돌봄 서비스 도입은 장기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큰 희망의 신호라며 이번 서비스는 많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경감시키고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해나 타해 등의 도전 행동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해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돌봄 사각지대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올해 예산 722억 원을 책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은 24시간 개별 서비스, 주간 개별 서비스, 주간 그룹형 서비스로 3가지 서비스가 있으며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 자폐성 장애인이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모든 서비스는 통합 돌봄 전문 교육을 받은 제공 인력이 1대1로 배치되어 도전 행동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간 개별 서비스와 주간 그룹형 서비스 이용자는 주중 낮 시간에 산책, 음악, 체육 등 원하는 낮 활동을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 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개별 서비스 이용자는 주간에는 낮 활동을,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되 주말에는 귀가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신규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가족들도 돌봄 부담이 완화되어 자신을 돌보거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도전 행동 심각성 여부를 핵심 요소로 하되 일상생활 능력, 의사소통 능력, 지원 필요도를 종합해 선정합니다. 이달 말에는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를 우선 시행하며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모 계획을 참고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및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부모연대는 선정 기준과 점수 등의 차이로 또다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생길 수 있어서는 안 된다며 행동지원 전문가 현장 배치, 대상자 선정의 전문성, 종사자와 이용자 위험 보호 대책,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 돌봄은 그동안 도전 행동이 심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던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의 대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분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3월 20일 더 인디고 기사입니다. 이상 2024년 3월 셋째 주, 넷째 주 주간 핫이슈였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목소리 출연의 아나운서 최국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